네, 토요일 뉴스톱10 첫 번째 소식은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발언 보고 오시겠습니다. It's not only the first summit I've hosted at Camp David, it's the first ever standalone summit between the leaders of Japan and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 can think of no better way to mark our new chapter of our trilateral cooperation than meeting here at Camp David. 바이든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현대 외교사에서 상징성이 큰 캠프 데이비드에서 삼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삼국은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삼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예, 이정원 논설위원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발언했던 것처럼 삼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주요 합의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모두 3건의 문건이 채택됐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그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해당하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삼국 간 협력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했다는 건데요. 일단 여기 보면 삼국 정상회의뿐만이 아니고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 간 협의도 최소 1년 연간 한 번 이상 정례화를 하겠다. 국가안보보좌관들끼리도 모이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협력 범위를 보면 동북아를 넘어서 인도 태평양 전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까지 언급이 돼 있는데 넓게는 유럽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슈를 볼까요? 이슈는 북한 핵이나 미사일 같은 전통 그 안보, 군사 안보뿐만이 아니고 경제, 공급망, 금융, 또 AI, 광물, 바이오 에너지 정말 포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또 문건이 하나 채택이 됩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삼국이 긴밀하게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원칙이 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을 뽑으라면 한미일은 하나 될 때 더 강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뭐 힘의 강압에 반대한다, 대만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 또 북에 대해서는 완벽한 비핵화를 공약 견지한다. 이런 얘기들 아무래도 조금 미국 입장이 많이 들어간 문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 한미일 협의에 의한 공약이라는 것인데요. 여기 핵심 내용은 뭐냐면 삼국의 공동 이익이나 안보 영향이 그 도전, 도발, 위협 이런 것들을 받게 될 때 삼국이 신속하게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이 같이 대응을 조율하겠다는 것인데요. 뭐 상호 방위 조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준 동맹에 준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문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문건을 통해서 이 삼국의 그 어떤 협력을 되돌리지 못하게 완전히 못 박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김 교수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원 논설위가 얘기했던 것처럼 준동맹. 네. 우리가 한미동맹이라고 하고 네. 뭐 미일동맹 이런 말은 맞습니다. 들어봤는데 한미일 네. 동맹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거를 한미일 동맹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왜 준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오는지는 좀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준동맹이라는 평가는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아요. 적절한 평가 같지는 않고 만약에 앵커님과 저가 동맹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은 앵커님이 만약에 공격을 받았었을 때 저는 앵커님을 방어해줄 그럴 법적 의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의무 자체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국제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럼 예. 국제법적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그런 동맹 관계, 동맹 조약을 국회에서 비준을 하는 것이고요. 예. 비준을 했었을 때 국내법적인 기반이 생겨서 그런 국제법을 갖다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정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것은 공통의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 삼국이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메시지를 좀 조율하겠다. 그다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겠다라는 그냥 약속, 공약입니다. 그게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사실 이 문구를 듣고 조금 한미일 사이에 조금 줄다리기가 있었을 거라는 짐작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처음에 언론에 나왔던 바에 의하면은 협의를 해야 할 의무라는 식으로 명기가 될 것으로
보였어요. 네. 하지만 의무라는 것은 조금 강한 그런 단어 아닙니까? 예. 듀티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 공약, 영어로는 약속은 커미트먼트인데 사실 약속은 지키면 좋지만 또 때에 지켜지지 따라서는 않을 수도 있다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서로 피력하고 뭐 좀 약속했다라고 그냥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한미 동맹은 당연히 뭐 지금도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게 일본이 들어가니까 이게 일본이 들어가서 만약에 준 한미일 동맹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혹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위대가 바로 즉각 개입을 한다거나 또 일본이 또 센가쿠 열도 같은 걸로 해서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군이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던데 그럼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일단 아니지만 사실 한국의 안보와 일본의 안보가 연동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 북한이 남침을 감행한다면은 사실 자동적으로 지금 유엔의 후방 기지가 일본에 7군데가 있는데요. 이런 유엔사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갖다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때 당연히 일본이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겠죠. 이 후방 기지에는 지금 육해 공군의 충분한 전력이 비축돼 있는 상황인데 협력이 없이는 사실 북한의 도발을 적절하게 막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연동돼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좀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일본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일본의 안보와 한국의 안보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협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정원 논설위원. 오늘 그러니까 조금 전 화면에도 보셨지만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올해만 5번째, 취임 이후에는 한 7번째 만남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주 만났어요. 그러면 사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8월 말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오염수 방류 이 문제가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논의가 안 됐고 오히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그 논의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오염수 문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예. 이슈잖아요.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론도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아마 틀림없이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려고 했을 것이고 관련된 보도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들어갔죠. 우리 정부가 당연히 난색을 표했을 것이고 또 의제에 오르는 순간 사실 3자 회의 거의 하지 말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예. 나왔던 터라서 일본으로서는 남아있는 마지막 채널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그래도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본 측 보도 자료를 보면 이제 미국이 기시다 총리의 그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감한 문제는 앞으로도 뭐 이렇게 3자 차원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미일 양자 어떤 채널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배려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일각의 해석도 있습니다만. 자, 일본도 우리가 한미일이 뭉치면서 이제 반발을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인데 중국의 이번에 한미일 3국이 공동 성명격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아예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얘기하면서 러시아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오늘 황구시보가 중국의 관영 매체죠. 황구시보가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위해 보초를 선 대가가 매우 클 것이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 불쾌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또 북한에서 나오는 반응이 지금 한미일이 이렇게 공조를 강화하기 때문에 북중러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북중러 연대가 강화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었고요. 그런 또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감싸 돌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한일 관계가 어려웠잖아요. 한일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미일은 어려웠었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급증하고 그다음에 그런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감싸 도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역사 문제라든지 뭐 독도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합의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일 관계 복원이 지금 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추동력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추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한미일 안보 공조가 지금 가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미일 안보 지금 공조는요 어떻게 보면은 북중러가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영내 자유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국과 같은 핵심적인 자유주의 국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그런 연대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반응은 글쎄요, 뭐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하지만 중국과의 어떤 개별 정책에 있어서는 한국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고 유연성을 발휘해서 나름대로 좀 실리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도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또 사드 배치 때 중국이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했던 것처럼 또 여행 또 막고 이런 또 혹시 제재가 있지 않을까? 사실 한미일 3국이 물론 정상회의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상당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 정책에 3국이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러니까 한국이 보복을 사드 당시와 마찬가지로 어떤 보복을 당했었을 때 3국이 연대를 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 동맹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네,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여야가 원 보이스를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예.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이제 이례적인 그 합의이고 원칙이고 정신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견고히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우리 이웃에 있는 중국과의 대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이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반도의 어떤 안정 그리고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숙제를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금 국제 질서가 새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어떤 위기 상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구축이 먼저고 대중관계라든지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숙제는 윤석열 정부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문제다. 그래서 보는 관점의 차이와 시차 때문에 저렇게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물론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미일 모두에게 플러스가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눈앞에 우리가 당장 중국에서 보복이 이제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관련돼서 미국이 우리에게 뭔가 더 큰 이득을 보장해주는 뭐 이런 뭔가 눈에 보이는 이득이 우리가 챙길 수 있었느냐 이런 거는 관심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면은 자유와 민주, 인권, 법치가 존중받고 열린 시장 경제 질서가 존중을 받는 그런 국제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번영을 했을까요? 지난 50년 동안 물론 한국 국민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이 한국의 도약적인 어떤 발전에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그런 환경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는요, 한국이 지속적인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선 이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 환경이 훼손이 된다 그러면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번영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예.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론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이 이런 자유주의 연대에 동참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한국의 핵심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지 지금 많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이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자유주의 연대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강론 차원에서 정책을 다 들여다보면은 자기들의 실속을 좀 차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엄연히 경제적인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알게 모르게 중국과의 어떤
경제 관계에 있어서 이익을 도모하고 있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미국은 조금 용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한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에서 가장 지금 중국과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진 상황인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실용적인 어떤 측면을 스탠스를 취해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실리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유연성을 좀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당연히 도움이 될 걸로 보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